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전주를 두고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도시라고 말하곤 하죠. 그런데 전주의 한옥마을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대를 이어 전해지는 선조들의 삶과 문화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무형문화재와 전승자들의 삶을 지원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에게 무형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곳, 바로 국립무형유산원인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취임 석 달째를 맞는 이종희 국립무형유산원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취임 석 달째를 맞이했습니다. 네. 석 달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간단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어느새 석 달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름다운 도시 전주에 이사도 네. 왔고 또 무형유산 원장이라는 새로운 직무에도 적응해 가고 하는 것은 늘 어렵지만 즐거운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원장님 고향은 서울이시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쭉 근무하시다가 네. 이번에 전주로 오시게 된 네.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혹시 뭐 전주와의 인연은 뭐 네. 지점마다 좀 있었을까요? 네, 아쉽지만 개인적인 인연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하지만 문화재청에 근무하면서 출장으로도 여러 번 오고 또 네. 개인적인 여행으로도 전주를 왔던 적은 많습니다. 네. 이곳에 와서 살다 보니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씩 생각나곤 합니다. 네. 기억이라는 게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주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전주 분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네. 음식은 잘 맞는지. 네, 잘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네. 지난 5월에도 전주 MBC와 또 이 전주 대사슴놀이 보존회가 함께한 전주 대사슴놀이가 생방송으로 또 야외 네. 공연장에서도 녹화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그 현장에 원장님도 함께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전주 대사슴놀이를 참관하고 또 잠깐 시상식에도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네네. 네. 네, 시상 축하드리겠습니다. 가야금병창 장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예술인들에게는 무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예. 전주 대사슴놀이는 전통 예술인들을 배출하는 큰 무대이고 또 저희 무형유산원은 그분들을 지원하는 작지만 소중한 공간입니다. 네. 그 둘이 함께 했으니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낳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영광스럽게도 제가 그 자리에 잠깐 참석했었는데요. 예. 전통 예술인들의 열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이 자리를 알겠습니다. 빌어서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께 그리고 수상하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무형원이 전주에 터를 잡은 지 이제 8년째라고 들었어요. 네. 그동안 행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보완할 점은 또 과연 있는지 이 네.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제가 문화재청에 있으면서도 무형유산원의 활약상을 익히 들었습니다. 네. 다만 현지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는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와보니 지역에 잘 정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반갑습니다. 그런데 무형유산원이 전주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지역에서 다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무형유산원을 우리 무형원이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을 여러 분 배웠는데요. 아주 그래요?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라고 붙인 거는 이제 가족이라는 의미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인, 그러니까 네. 이 무형원을 잘 모르는 분들은 네. 그냥 평상시에 가면 안 되는 곳 아닌가? 뭔가 네. 좀 기관이니까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제가 느낀 안타까움이 바로 그겁니다. 네. 저희가 되게 쾌적하고 조용하고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공간인데 좋아요. 아직 네. 평일에는 인적이 드물어서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일에도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취임 석 달째 무형원의 신임 원장으로 마음에 품은 그 각오와 계획도 있으실 텐데요. 네.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네, 더 많은 분들이 무형유산을 찾고 즐기실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미래라는 관점에서 무형유산을 발굴하고 전승하고 확대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려면 지금의 무형문화재라는 틀을 벗어나서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외환을 확정하려고 하면 우선 양적인 성장이 필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내적인 성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린이가 어른이 될 때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또 육체적인 성장도 병행된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그런 네.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무형원에서 선보이고 있는 뭐 여러 사업도 있고 네. 또 공연도 있고 또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시민들과 이제 부딪히는 네.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대표적인 프로그램 몇 가지를 이 자리를 빌려서 소개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전시와 공연,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쉬울 것 같은데요. 예. 언제든지 저희 무형유산원을 방문하시면 무형문화재 솜씨방 그리고 인간문화재 기념관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꿈나래터라고 하는 AR 체험관도 있습니다. 오, 네. 거기서 3D라든가 VR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전통공예의 큰 어른이신 김봉룡 선생님이 계신데요. 네. 그분에 대한 작은 전시나 혹은 특별전으로 판소리전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시는 그렇고요. 공연으로는 저희가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상설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네. 6월에는 젊은 연출가들의 등용문인 출사표가 공연이 되었고요. 오, 예. 들어서사 귀로 들은 부정로 내려놔라 하리띠띠르다 눈일랑은 딱 감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저희 차세대 전통 예술의 주역인 이수자들이 공연하는 이수자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간다 배뱅이네 집을 찾아가자 어서 가자 바삐 가자 그리고 9월에는 국제 무형문화유산 영상축제도 있고 10월에는 무형문화재 대전 그리고 K 무형유산 페스티벌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K가 붙으니까 뭔가 굉장히 글로벌한 느낌이 또 들기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또 독특한 문화가 또 하나 있던데 그 토요일인가요? 그 네. 야외에서 또 영화 상영을 또 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가족 거죠? 영화 상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특히 그 이수자견이나 이 출사표 같은 공연은 새로운 세대를 또 유입하고 네. 또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또 기획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문화재라고 하면 원로이신 선생님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네. 이분들이 평생에 걸쳐 헌신하신 종목을 직접 가르쳐서 키워서 졸업시킨 제자들이 바로 이수자들입니다. 그렇죠. 이수자들은 직접 뭐 노래를 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연출가로서 성장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전통 예술인으로서 성장해 나갈 차세대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출사표와 이수자전은 이 이수자들이 본인의 아이디어로 공연을 기획하고 또 기량을 선보이는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런 공연의 기회를 갖는 것은 젊은 예술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하고요. 네. 또 무형유산원이 해야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전북 출신 저희 연출가 중에 판소리 이수자이신 이왕수 연출가님이 계신데요. 네네. 그분도 출사표에서 연출을 해보신 이후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셔서 더 그렇군요. 반가운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무형유산이라는 것이 그 대를 이어서 전승되지 않으면 네. 맥이 끊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에
이 신인 발굴이라든지 또는 네. 이 젊은 세대들이 정말 무대를 경험할 수 있게끔 기회를 네. 주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역할을 또 하고 계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생각이 듭니다. 예, 무형원을 네.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예인이나 혹은 예술인들은 모두 저희 무형유산을 미래로 이어나갈 전승자들입니다. 네네. 직접 방문하시거나 혹은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해 주시면 저희 네. 무형유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네.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뭐 공연, 연출, 무대가 아니더라도 네. 다른 방면에서 이 무형유산원을 통해서 네. 예,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조건들을 또 이렇게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네. 예, 꼭 많이 맞습니다. 이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무형원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가 공예인만이 아니라도 예. 다른 전국에 있는 그런 전승자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 무형원의 활동에 관심을 보여주시면 도움이 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네. 갈수록 이 무형문화재 선생님의 기 예능을 전수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진 네.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얼과 그런 문화들이 맥이 끊기는 건가 하는 걱정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고민을 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네. 멀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가까운 일부터 풀어가고 싶습니다. 예. 무형유산을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친숙하게 여기신다면 자연스럽게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옹기라든가 유기는 요즘 생활에서 많이 보시고 또 국악이나 탈춤 같은 공연들도 일상화돼가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게 친밀한 종목들은 애정과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전승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시라든가 혹은 담뱃대 같은 공예품들은 네네. 이제는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 소품이 그렇죠.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농요라든가 국 같은 것들도 일부 무대화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상에서는 소외돼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종목들은 저희는 영상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문화재 분들의 경험과 삶을 채록해서 기록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예. 학술 자료로서도 중요한데요. 뭐 생각해 보면 나중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치관을 만나면 또 새로운 생명을 얻는 날도 오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종목의 구분을 활성화된 종목, 전승 취약 종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활성화된 종목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회적으로 인기가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무형유산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원장님 개인적인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이 무형유산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된 거예요? 네, 제가 무형문화재와 인연이 좀 깊습니다. 예. 저희가 공직을 31년 정도 했는데요. 네. 실은 주무관 시절에도 무형문화재를 잠깐 했었고 어. 그리고 지금의 무형문화재 체계를 만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2016년에 시행이 됐는데 네. 제가 그 제정을 하는 당시 무형문화재 과장도 역임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관련해서는 네. 아주 전문가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전의 무형문화재 관리 방법 그리고 예. 지금의 무형유산 관리 방법을 경험해 본 셈입니다. 지금의 방향은 예. 예전에는 인간문화재라는 말로 통칭되는 예. 최고의 어르신을 뽑는 것이었다면 맞아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가치의 일상화 쪽으로 네. 우리나라도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과장을 지낼 때 예. 무형문화재 법을 제정했는데요. 무형문화재 법을 제정할 때 일상 속에 있는 생활의 관습들 그리고 전통적인 지식들 같은 것들로 무형문화재의 범주가 확대됐습니다. 이를테면 일상 속에 있는 것이라면 음식이라든가 뭐 술이라든가 혹은 차라든가 차를 마시는 것들도 다 무형문화재가 지금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식으로는 풍수라든가 혹은 자기의 건강 관리하는 방식 이제 예. 이런 것들도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는 그러네요. 시대가 네. 되었습니다. 네. 그게 다 우리 역사 속에 근거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의 무형유산 하면 네. 아주 쭉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네. 뭔가 특수한 어떤 범주였다면 네. 지금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행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도 다 네. 무형유산으로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선식을 한번 먹는다. 사실 예. 이런 것도
기록을 찾아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을 겁니다. 아, 그렇게. 그리고 예. 집을 사러 갈 때 네. 남향에 배산임수를 해야지 네. 그게 살기에 편리하다는 생활의 지혜, 예. 무형유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서부터 기록된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네. 연기시키는 것도 네, 하나의 중요한 저희-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곳에서 삶을 영위해온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그 안에 담겨져 있으면 네. 무형유산이라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원장님, 이러한 아주 보편적인 것들도 무형유산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무형원에서 이런 보편적인 것들을 뭔가 좀 프로그래머 시켜서 뭔가 좀 일반 사람들이 네. 이렇게 가깝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거 실제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 문화재청에서 막걸리 빚기 혹은 떡 만들기 같은 것들을 네. 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는 보도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막걸리 키트를 만들어서 일반에게 보급하기도 하고 예. 또 막걸리 맛을 비교하거나 혹은 막걸리 관련된 내용들을 전시하는 네네. 전시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에 무형원에 오셨으니까 네. 조금 더 좀 확장시켜서 네. 이런 걸 좀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라는 구상도 하고 계신가요? 전주는 막걸리의 도시니까 저희가 네. 한번 막걸리를 전주에서 한번 하는 기회를 만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막걸리를 좀 이렇게 한번 좀 개발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원장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무형원에서 은행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저희가 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돈을 주고받는 은행은 아니고요. 예. 저희 전승공예인들이 만든 전승공예품들 사실 일상에서 아직 일반인들이 구입하시기에는 네.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렇죠. 용도가 맞지 않기도 한데요. 네. 저희들이 전승자에게는 지원을 해드리고 또 일반 국민에게는 공예품을 직접 사용하시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무형원이 구입을 해서 일반에 빌려드리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승공예품 은행제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5,300여 점의 전승공예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악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가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외국에 있는 재외 공간, 네. 대사관저 혹은 유네스코 본부 같은 곳에도 전시가 돼서 우리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홍보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이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대여하셔서 오. 일반인들이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제도를 좀 잘 활용해서 네. 그런 멋진 어떤 무형유산의 작품들이 네.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가깝게 마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가치의 일상화가 더 널리 더 빠르게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원장님, 그리고 무형원에 가보면 솜씨방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솜씨방은 어떤 공간이고 또 어떤 모습으로 또 꾸며져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솜씨방은 저희 무형유산원의 상설전시실 2입니다. 그래요? 작년에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개관했고요. 예. 그야말로 전통 공예의 솜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솜씨방. 네, 전통 목가구를 만드는 재료와 과정을 다 보실 수 있고 예. 그리고 가시라든가 탄건, 망건 같은 것들을 재료와 그 결과물을 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활도 있고 화살도 있고요. 그렇군요.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공예품이 많았나라고 놀라실 겁니다. 네. 그리고 한쪽에 가시면 남성분들이 쓰는 사랑채에는 남성분들이 사용하는 소품들을 사랑방도 활이라든가 있어요. 장도라든가 칼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을 전시해 놓고 있고요. 또 한쪽에는 여성분들이 쓰는 자수라든가 네. 침선이라든가 혹은 화장대라든가 경대라든가 예. 이런 아름다운 공예품들을 또 여성방, 남성방으로 나누어서 전시하고 있기도 해서 네. 솜씨방에 가시면 공예품들이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실 수도 있고 우리 전통적인 공간에서 이 공예품들이 어떻게 놓여져서 네. 사용됐는지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 테마가 있는 방들을 하나하나 구경하면서 네. 이런 것을 좀 관찰하고 네. 또
생각을 하는 그런 과정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나도 이걸 집에 하나 갖고 있고 싶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더 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매할 수도 있는 겁니까? 구매는 작가분께. 예, 알겠습니다. 구매는 직접 작가분하고 네. 매칭을 시켜주시는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무형유산원 출범 초기부터 선보여온 무형유산 영상축 때도 해를 거듭할수록 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덧붙여 주시는 건 좀 어떻겠습니까? 국제 무형문화유산 영상축제는 영상을 통해서 각 세계 각국의 무형유산을 소개하고 또 예. 누리는 자리입니다. 예,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아쉽지만 영상 온라인으로 개최될 텐데요. 네네. 올해의 주제는 춤입니다. 지금 비대면의 시대라서 네. 아무래도 좀 조용하고 활동성이 떨어지는데요. 네. 춤을 주제로 일상의 역동성과 흥겨움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네. 한 번 더 그 사회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주제로 좀 잡으셨군요. 네, 위로와 활력을 드리는 네.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저희가 상영작들을 선정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영화 속 무형유산 전문 해설이라든가 예. 관객과의 대화, 특별 공연 같은 부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는 UCC 영상 공모전도 실시할 건데요.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직접 사람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네. 프로그램까지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형원 하면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또 핫플레이스가 있잖아요. 라키비움이라고 네. 또 책이 아주 네. 멋지게 또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공간이 네. 있고요. 아이를 또 이렇게 데리고 네. 오시는 가족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곳에서는 또 책만 보고 또 차도 마시는 게 아니라 넘어서 인문학 공연도 펼쳐질 정도로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라키비움 아직 단어는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예. 도서관 그리고 아카이브 그리고 뮤지엄 기능을 결합한 네네. 복합 공간입니다. 라키비움 책마루에는 저희 무형원에 맞는 다양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고요. 네. 전시되어 있는 공예품들을 감상하시면서 아주 네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 저희가 휴관일이 월요일인데요. 그 외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자유롭게 찾아서 이용하실 그렇군요. 수 있습니다. 네. 라키비움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강좌는 일상에 깃든 무형유산이라는 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부터 10번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6번은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그리고 4번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저도 온라인도 보고 오프라인도 보고 있는데요. 공부도 되고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어서 아주 네. 유익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시민들의 반응도 직접 목격하셨을 텐데요. 그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온라인으로 볼 때는 댓글창에 댓글이 그렇죠. 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다는 분들도 많았고 네. 자기를 정기 구독자로 해달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무형원의 책마루 외에도 원장님께서 추천해주고 싶은 공간이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네. 또는 전시도 있을 거고 또는 네. 공연이 있을 겁니다. 네. 뭐 다 소개하셔도 되고요. 네. 근데 또 얘기를 안 하면 또 소외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아쉬워할 수도 네. 있으니까 한 가지만 그러면은 하나 좀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형유산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다양해서 예. 어려운데요. 우선 한옥마을에서 무형원으로 가는 길에 오목교라는 다리를 전주시에서 놓아주셔서 예, 오시기가 아주 쉽습니다. 예뻐요 또. 그리고 네. 무형원이 주차장이 아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자동차로 오시면 네. 저희 무형원에 주차하시고 공간들을 다양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연못가에 있는 석수라든가 혹은 그늘에 놓여 있는 평상, 네. 뭐 기둥을 꾸민 장식 같은 것들도 다 저희 전승 공예인들의 작품이라 하나씩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열려 있는 개관하고 있는 전시장을 보셔도 좋고 아이들은 VR 체험을 하게 하시고 또 마당도 넓으니 뛰어놀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러면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나면 네. 오늘은 여기에서 한번 좀 휴식을 취해볼까 하는 네. 생각이 좀 있을 텐데 네. 최근에 그 무형원에
네. 어느 곳에서 이렇게 좀 사색을 하고 네. 좀 휴식을 취하셨습니까? 지금은 요즘은 건강이 화두라 네. 무형원의 부리문이라는 석수께서 만드신 돌문이 있습니다. 그 그래요? 문을 지나서 예. 숲길을 산책합니다. 아, 숲길을 또 갈 수 있는 그 문이 네. 또 있군요. 네. 아, 그곳에서 이렇게 좀 산책을 네. 하신 경험이 또 있으시군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공연도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이제 문화의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날에는 너나들이라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 6월에는 저희가 악단 광칠이라는 공연단이 그리고 7월에는 상자루라는 밴드가 공연을 하는데요. 전통과 현대 그리고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그런 연주, 공연, 콘서트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이날치 밴드가 지금 매우 인기가 높은데요. 네. 이날치 밴드와 같은 그런 신성들을 미리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그런 신예들을 정말 발굴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네. 드네요. 무대를 제공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네. 많이 듣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제가 상당히 좀 관심을 가졌던 네. K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네. 상당히 좀 관심이 되더라고요. 네. K 무형유산 페스티벌을 네.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좀 궁금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K 무형유산 페스티벌은 원래는 국내 관객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해외에서 K 한류를 즐기시는 외국인들께 현대적인 한류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화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기획이었는데요. 네네. 작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에서 개최를 했었고 올해도 해외 공연은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저희 무형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공연도 있고 국악도 있고 그리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도 있어서 한바탕 축제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되면 정말 코로나도 네. 좀 잠잠해지고 네. 백신의 접종률도 아주 네. 높아져서 네. 이제는 마음껏 우리 문화를 현장에서 네. 모두가 이렇게 살갗이 부딪히면서 느껴봤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네요. 네. 네. 이 밖에도 임기 동안 네. 앞으로 역점을 두고 또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텐데요. 어떤 네. 걸 구상하고 계신지도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무형유산의 외연 확장 예. 그리고 가치 향유의 일상화일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공연이나 전시 외에 다양한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열심히 진행하고 그 외에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제가 제도권 안에서 이제 관계자들이라든가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여기서는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전주라는 지역이 전통 문화를 오랫동안 품어온 곳이다 보니 네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생각이 저희랑 지금까지 제가 만나봤던 분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현대적인 재창출이든 아니면 개인의 소박한 취미가 되든 그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 제 스스로의 지평을 넓혀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무형원이 전라북도에 그리고 전주에 네. 자리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문화를 키워가고 향유하려면 우리 시민들의 또 어떤 관심과 애정도 네.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무형유산원을 우선 찾아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네. 무형유산원에서 공예면 공예대로 예능이면 예능대로 그리고 네. 다양하게 젊은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체험하시고 한번 공감하시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를 지켜봐 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문화재청에 아주 오랫동안 또 근무를 하셨으니까요. 네. 이런 문화적인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왕 전주에 오셨으니까 네. 이 전주의 문화유산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네,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좀 딱딱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문화재의 정체성이 지역에 있다라고 늘 어디서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보통 국가가 지정했다라고 하면 국가가 정체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모든 문화재들이 그 지역의 그리고 그 고장의 역사와 문화에서 태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지역마다 다 건축물들이 있는데요. 그게 예. 국보든 보물이든 지방문화재든 건축물이 갖고 있는 특징은 그 지역의 풍토라든가 자연 같은 것들을 담아서 네. 그게 개성을 가지게 되고 그렇죠. 또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국가가 아니고요. 문화재에는 국가지정과 지방지정이 있는데 국가지정이라고 하면 국가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화유산의 정체성이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서 나오는 것만큼 그 지역에서 그리고 또 그 지역 사람들에게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주 무형유산의 정체성은 전주에서 그리고 전주 사람들에서 그리고 전주라는 공동체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전주는 다양한 층위를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살면서 전주 문화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네.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더 많이 발굴해 주시면 네.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희 원장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무형 유산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늘 한 단어라는 질문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질문이라 네. 아주 어려운 저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형유산은 네. 밥그릇이라고 하면 너무 일상적인가요? 밥그릇? 네. 왜 밥그릇일까요? 네. 매일매일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네. 또 밥그릇이 없으면 그 귀중한 공유를 담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각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열린 결말로 오늘은 마무리를 하게 됐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종희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니까 사실 무형유산하면 좀 멀게만 느껴졌거든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무형유산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무형유산이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참 소중히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그런 가치들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가치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더 많이 계승시키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